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정용진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세계 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는데 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조경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오전에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서 직접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탱크데이 네이밍을 제안했던 직원들 커머스팀 팀원 3명은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고 또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이 회사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된 까닭에 최초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팀원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룹은 해당 임직원들이 이번 이벤트를 고의로 기획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용진 회장이 사과를 했고 이어서 이제 그 조사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런 이벤트가 왜 나오게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신세계에서는 어디까지 조사를 한 건가요? 예, 우선 먼저 신세계 측은 이번 탱크데이 이벤트가 커머스팀의 팀장부터 담당 그리고 본부장, 대표이사의 결재를 순서대로 거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커머스팀 직원들을 포함해서 각 결재자가 이번 자체 조사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 자체 조사 대상에서 언급되진 않았는데 이 그룹 총수까지 조사 대상에 넣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결국 이 부분도 정용진 회장이 직접 관여한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도 경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5.18을 모독하려는 고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일단 신세계 측이 유보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체 조사에서는 먼저 해당 직원들은 다른 홍보 문구와 일종의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 문구를 사용했다. 5.18을 생각조차 못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다라면서 고의성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진짜 고의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세계는 마케팅 기획 단계부터 팀원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의 직원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은 일주일만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신세계 측은 앞으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이 자체 조사만으로는 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자체 조사에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원인이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선은 신세계 측은 논란이 불거진 게 이제 19일인데 그때부터 일주일간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은 법적, 절차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어려움이 따랐다라고 이제 발표한 대목이 있는데 사실 휴대전화 제출이나 포렌식은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걸 거부한다고 해서 사실상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강제할 수 없는 영역이 이 자체 조사의 한계점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긴 합니다만 이거 누구 대상으로 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핵심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용진 회장이 고소 고발된 사건을 보면은 지금 대표적인 혐의가 명예훼손하고 모욕 혐의입니다. 이 명예훼손은 이 고의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특정성도 핵심 요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대상으로 삼은 특정 인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따라서 이 탱크데이가 5.18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인지 이 피해자들 이 전체를 이 특정인의 범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이로 인해 실제로 실추된 명예가 있었는지도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이벤트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신세계 측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오늘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좀 의혹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경찰에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은 이 경위 파악에 앞서서 정용진 회장 등 이 고소된 인물들에 대해서 실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법리 검토를 마친 뒤에 이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등 이제 경위 파악에 나서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수사의 수순인데, 이 신세계 자체 조사만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 경위에 관한 부분은 결국에는 경찰 수사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벤트 기획 실행에 참여한 이 담당자들 중에서 고의성을 갖고 진행한 사람이 있는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예, 일부 담당자들은 지금 휴대폰도 제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신세계 측 기자회견 보고 나서 경찰들도 지금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좀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압수수색 같은 걸 포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을 한다면 담당자들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가져가고 또 이 회사 서버도 들여다볼 텐데, 일부 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또 회사 메신저도 일주일치만 기록된다고 이 신세계 측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자체 조사에 이 같은 부족한 부분을 강제 수사를 통해서만 이제 채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경찰이 조사를 하려면은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신세계 측에서 먼저 제출을 할 수도 있을 테고 경찰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수사기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임의 제출이라고 예. 부르는데,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아직 신세계 측이 관련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거나 경찰이 이 자료를 요구한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 담당 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이 사내 메신저 기록도 확인이 어렵다고 하니 이런 것들은 임의 제출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벤트가 승인되기까지의 담당자와 경영진의 결제 기록이나 디자인 시안 등은 신세계 측이 미리 제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 측은 이게 지금 만약에 직원들 중 누군가라도 일부러 그랬다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라고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한 어조로 좀 말하긴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신세계 측이 해당 직원에 대해서 직접 경찰에 수사 의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세계 측 움직임이 감지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사태로 신세계 측 매출이 줄었고 스타벅스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었던 건 사실인 만큼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경영진 입장에서는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담당 임직원을 고소할 수도 있고 또 민사적으로는 이 영업손실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여론을 감안할 때 실제 이렇게까지 신세계가 나설지는 물론 미지수긴 한데 이 수사 의뢰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이번 수사에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본다면은 뭐 일단 지금 이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5.18 피해자들도 추가로 또 수사를 요청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5.18 피해자 5분이 먼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6명 정도로 이 고소인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휴일은 어제 광주까지 가서 5.18 피해자들을 만나 진술을 청취했다고 합니다. 20명이 넘다 보니까 이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는데 경찰은 주로 5.18 당시 이 피해자들이 당했던 구타나 고문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 또 이번에 탱크데이를 접했을 때 심정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대상이 여러 명이다 보니 밤늦게까지 조사가 진행됐고 경찰은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피해자들의 진술도 청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정용진 회장 오늘 세 차례나 깊이 고개를 숙이기도 했고 또 5.18 유가족, 광주 시민들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피해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고소에 참여한 5.18 피해자들이 광주 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신세계 측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신세계 측이 5.18 단체를 찾아 사과하는 신용만 했을 뿐 정작 이 고소 당사자들에게는 연락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국민 사과에 앞서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희생한 영령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부터 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이벤트 논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불매 운동들이 이어졌었는데 5.18의 참상을 직접 겪은 광주에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번 주도 광주에 있는 71개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 1인 시위와 불매 운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 광주 안에서 특히 번화가로 알려진 충장로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3곳을 직접 다녀봤는데 굉장히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곳은
당시에는 100석이 넘는 좌석 가운데 단 11석만 차 있었고 직원들은 이에 대해서 주말 오후에 이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손님 수가 평소에 4분의 1 수준으로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5.18을 직접 겪었다 보니 불매 심리가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용진 회장이 향후 광주를 직접 찾아 사과하는 등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부 조경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